안녕하세요. 오늘의 영농일지 마늘과 양파 편입니다. 오늘 영농일지 찍는 날짜는 25년도 1월 15일입니다. 벌써 1월도 한 절반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한파로 인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집에 있는 습도도 얼 정도로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녁 시간대 급격하게 영하 8도, 10도까지 이상도 떨어지기도 하던데, 급작스럽게 추워지다 보니까 약간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좀 고온이 좀 지속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잎이 그대로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갑자기 한 1월이 되면서부터 급격하게 추워지다 보니까 얼어가지고 조금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귤나무라든지 장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잎이 달려 있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날씨가 많이 추운데, 그래서 마늘이나 양파는 또 어떤지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잠깐 나왔습니다. 물론 제 영상이 지금 올해 찍어 놓고 편집이 늦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은 찍은 후에 한 달 후에쯤에 가서 조금 계절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요. 그래서 그냥 참고해 보시고 내년에 농사 지을 때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뜻에서 찍는 거니까 정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농업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영상 자체가 그냥 제 지식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기 위한 목적이니까 참고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도 어제하고 오늘 좀 날씨가 따뜻한 덕분에 이 얼음이 한 5cm 이상은 두꺼워졌다가 녹았습니다. 이렇게 물을 받아 놓은 이유는 이제 앞으로 2월 3월 되면은 물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해서 이렇게 고래통에다가 물을 받아 놨고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생육은 하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경남 지방 같은 경우 따뜻하기 때문에 따로 부직포를 덮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파 같은 경우는 약간 노래진 부분이 있지만은 고추 서가지고 잘 크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잡초가 제초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걸 뽑아줘야 되지만은 땅이 얼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직 뽑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추비를 하기 전에는 이 풀을 뽑아서 제거를 해주는 게 아무래도 양파가 비대해질 때 방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홍산 마늘 주화를 심어 놓은 밭입니다. 여기도 제가 헷갈리지 않겠고 홍산 해가지고 붙여놨는데, 이 마늘 주화를 심어 놓은 곳에 이게 약간 부추처럼 자라죠. 이게 주화 우리가 마늘종에 달린 꽃대 부분에 그걸 모아놨다가 하나씩을 그냥 심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구멍마다 한 10개씩 심겨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추처럼 보인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 잡초가 안 나지만 주화밭에는 잡초가 무진장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초 제거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저도 다른 대서 마늘 같은 경우는 한번 했다가 수확은 했지만 풀 때문에 많이 커지지 못한 상태의 주화를 도야 마늘을 얻었거든요. 여러분은 이게 풀 관리 잘 하셔가지고 내년 올 가을에 쓸 종자를 좀 제대로 잘 키우려고 하면 잡초 제거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우리가 경남 지방 남해 쪽이나 이런 데 많이 심는 마늘인데 크지는 않지만은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거의 말에서 한 11월 초까지 심은 마늘인데 크게 문제없이 잘 크고 있고요. 가까이 보시다시피 좀 색깔은 이게 건조하다 보니까 잎이 좀 마른 건 있지만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 초반에 여기다가 마늘 양파에 녹균병, 녹병, 마늘하고 양파는 보통 약재가 통합을 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같이 살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녹균병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마늘이나 양파에 녹균병, 녹병이 조금 생긴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약간 노랗게 뭐가 보인다고 하면은 방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 시기에는 뭐 눈비가 많이 오거나 뭐 갑자기 그거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흑색성 균핵병이나 이런 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근데 날이 따뜻해서 아마도 여기다가 습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녹균병, 녹병은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가면 여기는 홍산 마늘입니다. 처음에 다른 영상에 봤을 때는 고추 썼었는데 이거 지금 땅에 붙었습니다. 거의 이제 땅에 붙다시피 했는데, 그나마 저는 이게 지금 홍산 마늘을 좀 깊게 심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3, 4월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산 마늘 같은 경우는 뭐 중부지방이든 남부지방이든 다 재배가 되는 마늘이거든요. 뭐 남부지방에 중부지방 마늘을 가져와서 심으면 벌마늘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는 마늘이 홍산 마늘입니다. 그래서 홍산 마늘 특히 남부지방에 심으면 또 촉 부분이 약간 녹색을 띠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남부지방에 심었을 경우 그 홍산 마늘 또 중부지방에 심으면 일반 마늘하고 똑같이 초록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산 마늘만의 특징이 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늘밭에 이렇게 두더지가 구멍을 많이 낸다면 저처럼 여기다가 고추대에다가 우리 하초, 난초, 꽃대 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이소 가면 이거 녹색 대를 팔거든요. 그 대를 꽂아서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꽂았습니다. 물론 눕혀서 바람개 비시고 하는 분도 계신데 저처럼 그냥 콜라 2리터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세로로 이렇게 잘라서 만드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바람이 돌면은 따가따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뭐 옷걸이로 이 대를 대신해도 되는데 직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다이소 가시면 이거 3개, 4개 1,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요거 사셔서 구멍 뚫어서 그냥 꽂아 놓고 세로로 그냥 한 3군데, 4군데 뭐 직사각형으로 잘라 주시면 저렇게 바람개가 되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논두둑에다가 설치를 했다가 논농사는 끝나서 그걸 가져와서 여기다 꽂아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뭐 이거 새나 다른 거 노도나 이런 게 보고 오지 말라고 꽂아 놓은 목적이지만 보통은 저기 진동이 가기 때문에 두더지가 구멍을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번 이용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지만은 만약에 지금 가수는 묘목을 심은 지 얼마 안 됐다가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짚을 덮어준다든가 혹은 퇴비를 11월에서 1월 늦어도 2월 사이까지는 퇴비를 주십시오. 뭐 나무당 한 포대씩 주셔서 넣어두면 이듬해 뭐 눈이나 혹은 뭐 비가 왔을 때 그 수분이 인해서 퇴비가 머금고 있다가 이게 날씨가 풀리면서 서서히 녹으면은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열을 냅니다. 그러면은 나무가 죽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퇴비는 반드시 한 2월, 늦어도 2월까지는 뿌려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무마다 크기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대개 한 포대씩은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게 한 3년생, 5년생 내에는 그냥 한 포대 정도를 넣어주고 2년에 한 번꼴로 퇴비는 넣어준다 생각하시고 이듬해 이제 가수가 많이 맺히는 해부터는 2년에 한 번꼴로 넣되 2포대씩을 넣어주면은 웬만한 그런 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물론 뭐 화학비료 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유기물이 들어가야지만 이 뿌리 뻗는 데도 좋고 하니까 꼭 넣어주시길 바라고,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직접 키우는 소똥을 넣는 게 좋지만은 요즘에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판용으로 판매하는 퇴비를 넣되 그거는 질소나 이런 게 좀 적습니다. 생각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한 포요, 작은 나무 같은 거는 한 포, 큰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팔뚝만한 나무 두께가 되는 것 같은 거 한 두 포대 정도 넣어줘도 이 가스에도 있거나 하지 않거든요. 지금 넣는 거는요.
이게 잎이 새순이 나고 이제 열매가 맺힐 때 준다고 하면은 물론 가스를 입지만은 지금은 잎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줄 때는 문제가 없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소나무나 조경수로 쓰는 것 같은 경우는 겨울에 주는 건 크게 뭐 영향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참고해서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기본이 될 때 잎이 떨어진 후에는 퇴비를 무조건 준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나무에는 도움이 되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는 저는 이게 코끼리 마늘 같은 경우는 양을 많이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한 20m는 코끼리 마늘 심었는데 관리도 안 되고 이거 수요가 좀 적어진 것 같아서 저는 좀 저희 집만 먹을 양만 코끼리 마늘 심은 상태고요. 이 코끼리 마늘 같은 경우 조경수로도 많이 조경 하초로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꽃이 예뻐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로컬 푸드 매장이 있는데 코끼리 마늘 먹다가 좀 남는 게 있으면 그냥 화분에 심어 놓으시면 이 생명력이 강해서 잘 크니까 꽃 보는 용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